오늘 아침 무릎이 뻐근해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여러분, 30년 경력의 현역 의사 박재현입니다. 밤새 다리가 붓고 신발 신기가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이런 증상 때문에 외출도 망설여지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아 걱정하는 어르신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무릎 통증, 다리 붓기 싹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그 무거운 피로감까지 싹 사라집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이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감자와 이것 단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최말순 어르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쑤셔서 외출을 꺼리셨던 분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감자물에 이것 한 숟가락 넣어 드시기를 2주 실천하시더니 선생님, 요즘은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이 덜 아파요.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8세 박종길 어르신은 만성 피로와 다리 저림으로 잠을 설치셨는데 아침마다 감자물에 이것 한 숟가락을 드신 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없어지셨다고 정말 좋아하셨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댓글로 고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에는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관절 주변의 만성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이 조금씩 닳아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생기는 작은 상처들이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관절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통증과 뻣뻣함을 만드는 것이죠.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무게를 모두 지탱하는 부위입니다. 그럴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180kg에서 300kg의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압력을 수십 년간 받아온 무릎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펌프질을 힘차게 해서 발끝까지 혈액을 잘 보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혈관 안쪽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에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물이 고이고 붓기가 생기며 신발이 잘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피곤해지고 관절에도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이 모두 줄어듭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자연히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흡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고 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30% 정도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면서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인천에 사는 69세 김순자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30분 정도 지나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었고 저녁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고 근육량 측정에서는 정상보다 25%나 부족했습니다. 혈액순환 검사에서도 다리 쪽 순환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 있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오후에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다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사용해온 지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감자와 된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감자와 된장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하나만 봐도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중화시켜 줍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가 관절의 염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자의 폴리페놀이 바로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폴리페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30%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감자에는 칼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하루 필요의 20%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나트륨이 쌓이고 이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겨서 붓기가 생깁니다. 칼륨이 이런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켜 주는 것이죠. 비타민C도 놀랍도록 풍부합니다. 감자 하나에는 레몬 반 개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 연골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다리 붓기의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라고 했는데 아르기닌이 이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된장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유산균과 바실러스균 같은 유익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리는데 관절 연골이 닿는 것을 늦춰주고 뼈 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밀도가 15%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펩타이드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펩타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자연히 다리 붓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최말순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서 외출을 많이 줄이셨다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드셔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고 위장도 안 좋아져서 약 먹기도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감자물에 된장 한 숟가락 넣어 드시는 방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두 번째 주부터 무릎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 통증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박종길 어르신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와 다리 저림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감자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넣어 아침마다 드신 지 3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밤에 다리 저림이 줄어들면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낮 시간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감자의 칼륨과 된장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감자는 붓기와 염증을 줄여주고 된장은 관절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특히 흡수율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감자물은 이미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된장의 발효 성분들이 감자의 영양소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단순히 감자를 삶아서 먹거나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 두 가지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유익균까지 골고루 들어 있어서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감자물을 어떻게 만들고 된장과 어떻게 섞어서 드시면 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감자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 감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폭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큰 감자는 전분이 많고 너무 작은 감자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감자 2개면 한 번에 마실 양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 준비 과정 단계별 설명. 감자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흙을 제거합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판에 갈아주세요. 믹서기를 사용할 경우 물을 약간 넣어 갈아줍니다. 간 감자를 면포나 거즈에 싸서 즙을 짭니다. 힘들면 체에 걸러 숟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즙을 510분간 두면 위에 맑은 물, 아래엔 전분이 가라앉습니다. 맑은 물만 따라낸 것이 바로 감자물입니다. 감자물은 약간 노란빛이 도는 투명한 색입니다. 맛은 떫고 밋밋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된장 넣는 법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첨가물 적은 전통 된장을 사용하세요. 감자물 한 컵약 200ml에 된장 한 숟가락을 넣고 충분히 저어주세요. 덩어리가 남지 않게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처음엔 맛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꿀 한 방울, 미지근한 물, 레몬즙, 생강즙 등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복용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 공복 흡수율이 높고 하루 종일 효과가 유지됩니다. 식전 30분 소화도 돕고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오후 34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횟수는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2번까지 늘려도 됩니다. 한 번 마실 양은 200ml 정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정옥남 어르신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다리 붓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발등과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벗기 힘들 정도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저녁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침에만 감자물에 된장을 타 드셨는데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덜 뻣뻣해졌고 3주 후엔 오후 부종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양말 자국도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감자물은 만든 당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기 쉬워서 색이 변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냉장 보관도 24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된장은 그때그때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감자물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된장은 먹기 직전에 넣어서 마시세요.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구토, 설사, 폭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 한 숟가락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감자물과 된장 조합을 실제로 실천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생생한 후기와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는 71세 유상열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1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무릎이 얼어붙는 것처럼 뻣뻣해져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효과는 34시간 뿐이었고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위장 장애까지 생기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해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감자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넣어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 달이 지나자 통증이 절반 이상 줄고 앉았다 일어설 때 나던 소리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현재 3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이제는 가벼운 등산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소염 진통제를 거의 안 드시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나요? 감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된장의 염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염 된장을 사용하거나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당뇨 환자는 감자의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물은 전분 대부분이 제거되어 혈당 상승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혈당 체크 후 점차 늘려가시길 권합니다. Q2.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하루 12번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좋고 가능하다면 오후 한 번 더 드셔도 됩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하며 보통 2주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나이가 많거나 증상이 심한 분은 23개월 이상 실천해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3.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감자나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양을 줄이거나 물을 더 타서 묽게 드세요. 대부분 35일 안에 적응됩니다. Q4. 맛이 이상해서 먹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떫고 짭조름한 맛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꿀, 레몬즙, 생강즙, 사과즙 등을 넣으면 훨씬 먹기 쉬워집니다.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넣지 마세요. 자연 감미료만 사용하세요. Q5.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하나요? 증상이 좋아지면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하루 2번 드시던 분은 하루 1번으로, 1번 드시던 분은 이틀에 1번으로 줄여보세요. 증상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 최소 주 23회는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 후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사는 윤경자님은 3주 전부터 감자물에 된장을 넣어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만성 피로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는데 요즘은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안양에 사는 송진우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는데 한 달간 꾸준히 드신 후 계단을 훨씬 편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건강 팁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자물을 드실 때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잠자리에 들 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 올려주면 밤사이 붓기가 많이 빠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중단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자물과 된장을 활용한 자연 건강법을 마무리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자는 염증과 붓기를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다. 된장은 장 건강, 관절 건강, 혈액순환에 좋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하루 12회, 감자물 200ml에 된장 1스푼이 기본.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해야 효과를 본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감자는 싹이 나거나 녹색 부분은 절대 사용 금지. 된장은 첨가물 없는 전통 된장 사용. 신장 질환, 당뇨, 알레르기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감자물은 당일 소비, 된장은 섞기 직전에 넣기.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무릎 통증, 다리 붓기,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감자물과 된장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 되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